반갑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냈지요? 이제 3학년이 돼서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과목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영상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선학습하고 클래스에 모여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화 시스템을 대하면서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두 영역에서의 신호 표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영역이고 두 번째는 주파수 영역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1번식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2번식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타입을 정리한 것이 3번에 있는 카다피 이론입니다. 이제 신호화 시스템과 더불어서 2학기에 다루게 될 디지털 신호 처리의 모든 내용을 통합하면 결국 카다피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카다피 이론이라는 것에서 C는 연속이라는 의미고 continuous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는 aperiodic으로 주기적이지 않은 비주기적인이라는 의미이고 D는 discrete이니까 비연속적인 이산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P는 periodic으로 주기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카다피 이론으로 정립한 내용은 C는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 A로 통하고 D는 다른 영역에서 P로 통한다 입니다. 그래서 신호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면 총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입이 시간 영역에서 continuous 하면서 periodic한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디스크릿하고 aperiodic하다라는 신호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continuous time이면서 aperiodic한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continuous frequency aperiodic 신호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 discrete time periodic한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discrete frequency periodic한 신호로 표현되며 네 번째 타입은 discrete aperiodic in time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continuous periodic한 신호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 카다피 이론이니만큼 1학기와 2학기를 지내면서 이 이론만큼은 정확히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강의 동영상을 첨부하니 이 강의 동영상을 첨부한 그 동영상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언급하면 이제 주기적인 신호라는 말이 나왔으니 주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는 large scale t로 표현하는데 t초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호를 x of t라고 했을 때 x of t라는 신호와 t만큼 딜레이된 x of t 플러스 large t도 동일한 신호다 일 때 그때 주기적인 신호라 주기 t의 신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주기가 있다는 얘기는 주기의 역수가 바로 주파수로 표현되는데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로 단위는 세크분의 1을 헬스라는 단위로 이제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1초마다 동일한 파형이 F번 주파수만큼 반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파수와 더불어서 각 주파수를 쓰게 되는데 각 주파수는 2파이로 스케일링한 주파수입니다.
이 파이를 주파수 F에 곱해준 것으로서 이때 단위를 radian per sec라고 쓰긴 하지만 radian은 이 파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주파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주파수와 각 주파수는 세크분의 1이라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이면서 또한 T분의 2파이고 FT는 1이며 오메가 T는 2파이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PPT 자료와 더불어서 강의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PPT 자료가 몇 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PPT 자료 첨부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물리량이죠. 물리량을 정보화해서 표현해 보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건 음성 신호, 영상 신호, 뭐라도 다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운 수학의 실력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용어 정리 잘해야 됩니다. 우선 독립변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독립변수가 나오고 함수가 나와요. 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종속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값으로서 종속변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걸 또 우리는 함수라고 여기지만 변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독립변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x나 y나 또는 t나 그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x, y, t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독립변수라는 거는 그거 자체에 의해서 다른 것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 반면에 이제 그것에서 결정되는 지금 요 줄에서 보이는 s라고 쓴 게 저게 이제 종속변수, 그리고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t의 함수, 두 번째는 x와 y의 함수, 세 번째는 x, y, t의 함수,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요. 그래서 신호의 예를 든 것처럼 음성 신호,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것도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것을 나타낼 때는 s of t라고 나타내는 저 첫 번째 함수 형태로 나타내,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 of t, 음성 신호라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음성 신호를 가리면서 강 이러면 여기에 무성음이 있고 유성음이 있고 여기도 유성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 기억은 순간적으로 나요. 그러나 강 했을 때 아는 좀 길어요. 그리고 요 유성음에 해당되는 자음도 조금 길면서 짧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S of T로 나타낸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강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이렇게 좀 뭔가 요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무성음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유성음이 있는데, 유성음 이제 아도 있고, 그 다음에 NG에 해당되는 앙 이게 있게 되는데, 여기는 주로 유성음이 좀 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요. 주기적인 모습. 여기는 전혀 주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관계돼서 비주기적이고, 꼭 이건 뭐 같으냐면 바람소리 같아요. 그냥 칵 하는 바람소리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렇게 시간 t라는 독립변수의 함수로서 음성 신호가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걸 이제 요거 전체를 함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요 s를 종속변수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걸 이제 독립변수라고 그랬으니까, t 자체를 독립변수라고 그랬으니까 종속변수 s라고 쓰는 것이 의미가 이제 상통하겠죠. 그것이 이제 음성 신호고, 그 다음에 영상 신호는
영상 신호 같은 경우는 영상 신호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영상 신호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깊이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눈 두 개일 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를 두 개 갖다 놓으면 그럼 입체적으로 읽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 두 개를 이용해서 그 깊이까지 읽는 법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눈 두 개 가지고 깊이까지 읽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카메라가 하나라든지 왼음박이라고 한다면 그때 영상 신호는 이렇게 될 거예요. XY의 독립변수 XY의 함수로서 또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XY니까 뭘로 쓸 수 있어요? 로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원주 좌표계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우린 주로 이제 요걸 선호하지요. 그래서 음성 신호가 있고 영상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해서 영상인데 시간에 따라서도 변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동영상 신호라고 해서 영상 신호라고 해서 조금 아까 나왔던 S의 XY일 뿐만 아니라 T의 함수. 원래는 사실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 더군다나 이제 입체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일반화시킨다면 신호라는 것은 X, Y, Z하고 T인 거지요. 이걸 우리 그 전자기파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S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동영상 신호예요. 동영상 신호이면서 공간도 이런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영상 신호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신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들이 측정하고 정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신호이겠다. 자, 다시 이제 더듬어가 봅시다. 음성 신호, 독립변수, 시간, t 한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신호. 영상 신호, 수평 및 수직 방향, x, y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영상 신호. 동영상 신호, 2차 평면의 위치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독립변수와 시간을 더하여 3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신호. 이런 게 신호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신호다. 이런 신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는가 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평균이에요. 시평균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에 대한 평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평균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타임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꺽쇠로 표현할 때 어떤 값의 시평균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값의 시평균은 시평균 이랬을 때 우선 어떤 신호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신호와 같이 이런 신호란 말이에요. S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서의 신호. 그럼 그걸 시평균했을 때 어떤 시간 영역 동안에 이제 평균을 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시평균했을 때 그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여기 쓴 대로 그냥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다 그런다면 그 신호, 그러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S of T라는 음성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 음성 신호의 평균, 시평균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S of T라는 신호의 시평균은 이런 의미예요. 이랬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평균 그러면 디지털 개념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디지털 개념. 이러면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S1, 시험 1,
그리고 S2 시험 2, S3 시험 3, 세 번만 봅시다. 5번 보지 말고. 그러면 S1 봤을 때 80점 나오고, S2 봤을 때 70점 나오고, 그리고 S3 나왔을 때 뭐 75점 나왔다. 이러면 이게 평균이 얼마냐?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세수로 나누는 거죠. 더해서 세수로 나누면 이게 75라는 게 나와요. 평균이. 그죠? 왜냐하면 왜 75냐 하면 이걸 다 더하면 80 플러스 70 플러스 75를 3으로 나눠주면 75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summation SI를 하는데 i가 1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n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n분의 1을 한 거 이게 평균이잖아요. 뻔하죠? 이게 평균이듯이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균인데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연속 신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산이 더 이쪽은 이산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 신호에서 너무나 뻔한 내용들을 연속 신호로 가져오면 결국 이 SI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기보다는 SI 대신에 뭘 쓰게 됩니까? S of T가 되겠죠. 여기는 S1, S2, S3만 있지만 여기는 ST가 있어서 S0, S0.000 뭐 1 이것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로 표시하자 보면 S of T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면 S of T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S1이라는 것은 뭐냐면 T가 1일 때 여기일 때 80 그리고 T가 1일 때 여기일 때 70 그리고 T가 3일 때 여기일 때 75 뭐 이게 좀 75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것일 때 75가 나온 요런 대표값으로 우리는 이산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정확하게 정의할 때까지는 개략적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노란 거 자체는 그냥 연속 신호란 말이에요. 연속 신호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 연속 신호가 있을 때는 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인테그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테그랄을 결국 그 구간 동안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그 구간 동안 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그 s of t라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테그레이션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같은 내용이죠? 이산일 때는 썸이지만 연속일 때는 이렇게 인테그랄 하는 거.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준 거 대신에 여기는 요 구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구간이 얼마예요? t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t로 나눠주는 거. 이게 시평균인데 여기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 t라는 것을 무지 크게 한다. 모든 시간에 대한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시평균이라고 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죠. 역시 이걸 시평균이라고 한다. 또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평균이라고 보통 불러요. 평균. 그럼 평균이라고 부를 때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제 신호를 배우는 사람들만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이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DC라고 그렇게 불러요. 다이렉트 커런에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직류라는 개념이죠. 직류값, DC값. DC값이란 말을 쓰지만 그게 결국은 평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해요. 평균이란 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DC라는 건 뭐냐 그랬을 때 평균이 75니까 요 정도 요게 DC가 있는데 보세요.
요거는 5만큼 크고 요거는 5만큼 적고 요거는 그가 그대로이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상쇄가 돼서 디시밸류가 그냥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구한 것이나 요렇게 구한 것이나 그래서 80, 70, 75나 75 곱하기 3이나 그러니까 75, 75, 75 더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요걸 같이 지켜서 평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DC 값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이거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이 연속 신호로 왔을 때 우리가 DC 직류값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DC value라고 한다면 DC value는 요걸 자세히 보세요. 요걸 보면서 DC value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결국 이거 자체가 DC value인 거죠. C 평균이 DC value인 거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뭐라고 썼냐 하면 X라고 쓴 거는 이제 여기는 S라고 썼으니까 우리 S로 씁시다. 그러면 S의 DC value라는 것은 결국은 ST라는 것의 C 평균을 구한 것이나 똑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T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에 이거는 0에서부터 T 가도 되고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쓴 대로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ST를 썼어요. 그러니까 ST의 DT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이렇게 배운 것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서 S 오브 T가 5 플러스 sin T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것의 DC 밸류는 얼마예요? 플러스 sin T DC 밸류. 그럼 무슨 질문이에요? 왜 무슨 질문이냐면 이미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DC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DC가 아니라 AC잖아요. 회로하면서 배웠잖아요. 사인으로 표현된 거를 AC, 교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직류고 교류예요. 직류와 교류가 지금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그럼 직류와 교류가 섞여 있는데 이게 정말 DC인가? 라고 묻는다면 DC라고 묻는다면 구해보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5 플러스 sin T를 적분을 해보면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게 DC 밸류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지 이때는 우리가 T라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T가 2파이라는 걸 아니까 2파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기적인 신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한 주기만 잡으면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하고 같아요. 한 주기 동안 여기 이제 저게 빠졌군요. 여기 T분의 1 이게 빠졌어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사실을 놓을 수가 있냐 하면 T라는 거 대신에 피리어드 그것에 이제 피리어드가 있으면 그 피리어드를 가지고 요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피리어드가 얼마냐면 2파이예요. 왜냐하면 요게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요건 어때? 요건 뭐 DC니까 DC는 어떤 주기도 다 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라는 값은 언제라도 5라는 얘기예요. 언제라도 5.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라는 것은 ST의 부분이 5라는 것은 이때도 5, 이때도 5, 이때도 5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주기는 이것도 주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도 주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진 사인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주기가 얼마예요? 이 주기가 이게 2파이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이 파이로 이렇게 통일하면 이게 한 주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로 가지 말고 2파이로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5의 사인 t의 dt를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2파이분의 1이고요. 이제 적분 들어갑니다. 5의 적분은요 5t 그렇죠? 그리고 사인 t의 적분은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이제 사인 코사인이 제법 사용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계산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한 주기 동안에 조금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요건데 요 면적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 면적이 얼마냐? 요 면적이 얼마예요? 요 면적이 얼마냐뇨? 이쪽은 플러스 면적이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면적이 있는데 뭘 계산을 해요?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온다니까. 왜 0이 나오냐면 파이의 코사인 값하고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값하고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적분이라는 것은 원시함수의 첫 값에서부터 마지막 값을 빼주는 거잖아요. 값이 똑같은 걸. 값이 똑같으면 뭐 어때요? 이거는 0이 나오죠. 앞에만 나오잖아요. 앞에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요걸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5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5 곱하기 2파이잖아요. 5 곱하기 2파이인데 2파이로 나눠준다니까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그냥 5가 나오죠. 이 5가 어떠냐면 이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DC 밸류가 5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말하는 이 직류값이라는 개념이라고. 직류값. 그럼 이건 뭐냐? 교류값 중에 주파수가 이때 이게 2파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주파수가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C평균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C평균을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직류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직류값이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C평균을 이용해서 직류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지금 직류값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유한시 구간, 우리는 이제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직류값이라는 것을 했다면 유한시 구간에서의 직류값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저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계속 사인 t는 이거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f of t가 sin t라고 한다면 이것의 직류값은 얼마예요? 이죠. 직류값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유한시 구간에서 직류값 그러면 요렇게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요렇게 잘랐다. 그럼 직류값이 있어요, 없어요? T1에서부터 T2까지 면적이 있어요? 이 면적이 있어요? 아까는 상쇄가 돼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직류값이 없는데 여기는 요만큼의 면적이 있으니까 직류값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류값은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기서 말하는 대로 유한시 구간에서의 직류값이다. 그냥 그 앞에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직류값 그러면 0인데 유한시 구간에서 직류값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말하는 대로 T1에서부터 T2까지 f of t의 dt를 T2-T1이라는 이게 시간 구간이잖아요. 시간 구간으로 평균을 구한 거라는 것으로서 유한 구간의 직류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강이러면요. 강이러면 여기에 뭐라 그럴까? 무성음이 복잡하게 있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요게 없고 요것만 있다, 아만 있다 그런다면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거의 주기적이에요. 그럼 이것의 DC 밸류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인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사인 t도 있고 사인 뭐 3t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교류값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의 직류값도 0이고 이것의 직류값도 0이니까 여긴 직류값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렇게처럼 요렇게 자른다 그러면 거기에 직류값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호를 다룰 때 신호를 전체를 다 못 다뤄요. 신호를 요만큼씩 잘라서 이렇게 분석한다고. 이렇게 분석. 그럼 자르면 거기에 왜곡이 있을까 없을까?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전체 시평균 값을 구하면 직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한시 구간에서 직류값을 구해보니까 직류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어쨌든지 그렇게 이제 그 신호 처리할 때는 왜곡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전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전자기파에서도 배웠고 여러분 회로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파워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은 전력하고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하고 전력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했을 때 지금 보다시피 전력이라는 개념은 전기 회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전력이라고 했을 때 지금 회로와 같이 저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있고 그것이 회로를 따라서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돼. 여기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저항 R. 이게 부하예요. 이게 형광등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지금 전력이 공급됨으로 해서 그 저항에서 막 그 전력이 소비되면서 빛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소비되는 이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IT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흐르죠. 그리고 이 전압이라는 것은 교류일 때는 직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렇다면 이것도 신호요. 이것도 신호란 말이에요. 요건 상수이겠지만 요것도 신호예요. 요것도 신호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이라고 말했을 때는 순간 전력이라고 말하면 이제 첫 번째 순간 전력이라고 말했을 때는 P라는 소문자를 써요. P라는 T를 써서 이게 VT하고 IT하고의 곱으로 나타난다고요. 순간 전력이 0일 때도 있고요. 맥시멈일 때도 있고 어떤 값일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순간 전력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순간 전력이 됐을 때 저항 R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VT라는 것은 R에다가 IT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 R에 I 제곱 T 이렇게 되든지 또는 R분의 1에 V 제곱 T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때 이제 요거를 그 1옴이라고 R을 1옴이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제 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나와요. 어쨌든 가정하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R이 1이라고 한다면 요 식은 뭐라고 될 것이냐면 I 제곱 T가 될 테고 요거는 V 제곱 T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I 제곱으로 구하나 V 제곱으로 구하나 똑같잖아요. 그것이듯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신호고 요것도 신호잖아요. 요것도 신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 전력을 구했을 때 신호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력 그러면 신호의 제곱을 전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신호의 제곱을 전력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이제 순간 전력이라고 하든지 평균 전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부하의 저항 값을 R이라고 해서 유도한 것처럼 V 곱하기 I인데 I 제곱 R이 될 수도 있고 R분의 V 제곱이 있는데 만약에 저항이 1옴이라고 한다면 I 제곱 T든지 V 제곱 T든지인데 그렇다면 그건 신호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전력이라는 건 신호의 제곱을 순간 전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균 전력이라고 할 때는 그 순간 전력을 평균을 구하는 거다. C평균. 조금 아까 정의한 거잖아요. 모든 시간에 대해서 I 제곱한 거든지 V 제곱한 것을 적분해서 그것을 시간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것이 순간 전력이고 두 번째 평균 전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이제 그냥 P라고 썼네요. 이것을 소문자 PT의 평균을 구한 것이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P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결국은 여기다가 I제곱 T든지 V제곱 T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PT가 저거였으니까 그냥 뭐 I제곱이라고 합시다. I제곱 T DT 이렇게 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평균 전력이다. 이런. 그 평균 전력, 순간 전력이란 개념이 나왔고 평균 전력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력이라는 말을 할 때 왜 1옴이라고 쓸 수가 있냐면 신호 해석의 경우 신호 해석에서 정교화된 전력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즉 저항값이 1옴이라고 가정한 전력의 정의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음하고 신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꽹가리 치고 있다 그러면 그 음성 신호랑 잡음이랑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성 신호가 큰데 저놈이 적다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음성 신호에 비해서 잡음이 더 크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SNR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돼요. SNR이라는 것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노이즈에 비해서 시그널이 얼마나 되느냐. SNL이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커야 되는 거죠. 노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커야 된다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이 있어서 시그널을 S of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있어서 노이즈를 NT라고 한다면 이거 시그널에 대한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RS 이게 전류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S제곱 T로 구할 테고 요거는 R의 N제곱 T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아까 전력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고 그랬으니까 N제곱 T분의 RS제곱 T 이렇게 됐으니까 이 R이라는 게 기능을 발휘하냐면 기능을 발휘 안 하죠.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으니까 상쇄되잖아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러면 R을 1옴이라고 해도 되고 15옴이라고 해도 되고 100옴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1옴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R을 1옴이라고 하고 결국 전력이라는 개념은 신호의 제곱을 전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는 거, SNR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래서 신호 XT의 전력이라면 순간 전력, PT는 X제곱 T, 평균 전력 그러면 그것의 크기의 제곱의 평균. 자, 그거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합시다. 해서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X 오브 T라고 한다면
그것의 순간전력이라는 것을 P 오브 T라고 했을 때 P 오브 T라는 것은 X 오브 T의 제곱 이거를 말한다 이랬어요. 이게 순간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전력이라고 했을 땐 P라고 써서 PT의 평균 이게 평균전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자꾸만 뭔가 자꾸 도입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도입이 되고 있냐면 결국은 요 PT 대신에 요걸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X제곱 T라고 써야 될 것인데 지금 뭐라고 써야되냐면 X제곱 T의 아니죠. 그냥 노란 걸로 그냥 써봅시다. X제곱 T X의 T의 절대값의 제곱 이랬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화된 거예요. 이게 in general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안 되고 지나갔을 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X 오브 T가 리얼이라고 한다면 실수요. 리얼이라고 한다면 X 오브 T의 크기의 제곱은 X 오브 T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니까 뭐가 있어요? X 오브 T를 뭐 가장 쉽게 디시밸류로 얘기합시다. -5 이러죠. 그러면 X 오브 T의 크기가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X 오브 T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예요? 25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X 제곱 T 해도 25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같아요. 다만 일반화시키면서 뭐까지 염두에 둔 거냐 하면 허수일 때, 복소수일 때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X 오브 T가 복소수,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까지도 포함한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X 오브 T라는 것의 제곱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지금서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X 오브 T하고 X 오브 T의 컨주게이트하고 곱하기예요. 이것을 배운 적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컨주게이트라는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X 오브 T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컨주게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아니, X라는 복소수라고 합시다. X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이게 복소수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 허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컨주게이트라고 표현한 요것은 뭘 뜻하냐 하면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컨주게이트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요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는 컨주게이트라고 그래요. 컨주게이트 그냥 컨주게이트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시도해 봅시다. 5의 컨주게이트 얼마입니까? 컨주게이트 5예요. 실수는 그 자체가 왜냐면 허수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마이너스 5의 컨주게이트는요? 마이너스 5에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거는 실수 부분이 아니라 J가 붙은 부분을 바꿔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J가 붙은 부분을 바꿨잖아요. J가 붙은 부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수는 그 수 자체가 컨주게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소수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4 J4의 컨주게이시다 이러면 5 플러스 J4다 이런 얘기고, 3 플러스 J2의 컨주게이트는 3 마이너스 J2다 이렇게 허수 부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얘기를 합시다. 요런 걸 우리는 요것도 그렇고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리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허수라고 부를 때 요걸 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것도 허수고 요것도 허수고 요것도 허수고 요것도 허수예요. 허수. 그걸 이매지너리라고 부르면서 이걸 허수라고 그래요. 그럼 복소수는 뭐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 걸 복소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가 두 개잖아요. 복, 컴플레니까 복이니까 실수, 허수 다 있는 거.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개념이 제일 크죠. 복소수 속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지 그 중에서 복소수의 컨주게이시라는 것은 허수 부분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다. 이니까 그게 일반화되어서 가장 큰 개념으로 어떤 신호가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그 신호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그 신호 자체와 그것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준 것을 그렇게 표시한다. 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요거 자체가 요거를 포함해요. 그죠? 왜요?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잖아요. XT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수라고 하면 컨주게이트는 뭐하고 같아요? 그거 자체하고 같죠? 컨주게이시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a 플러스 jb라고 한다면 x의 컨주게이시라는 것은 a 마이너스 jb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주게이시라는 것은 허수 부분을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그 부호를 바꾸어 주는 것을 컨주게이시라고 하는데 컴플렉스에 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컴플렉스의 컨주게이시라고 그러면 실수의 컨주게이트도 지금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컨주게이시라고 했을 땐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인데, 네? 만약에 그 컴플렉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컴플렉스가 아니라 컴플렉스의 일부분이라지만 실수라고 한다면 허수 부분을 바꿔줘봐야 허수 부분의 값이 없는 것을 바꿔주면 컨주게이트 자체가 원래의 수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일 때 이 어떤 것의 크기의 제곱을 한다는 것은 크기 그것 자체와 컨주게이트를 구해서 곱해주는 건데, 이렇게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신호에다가 그 신호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 것인데, 그럼 다시 이제 이쪽을 가보자고. 이쪽. 그럼 A만 있어요. 그러면 A만 있다 그러면 이거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A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거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없는 거잖아요.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A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실수일 때도 당연히 맞고 복소수일 때도 맞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해할, 컴플렉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데 실수일 때는 요거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컨주게이시나 그 신호 자체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없을 때도 있는데, 보통 없을 때 지금 뭐 어디서 썼냐면 여기서는 분명히 없다고 썼어요. 앞에서는 없다고 지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잖아요. 그냥 평균. 매그니튜드가 없었잖아요. V 공학이라는 것은 대충 이런 거 없어요.
정의한 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매그니튜드가 왜 나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매그니튜드의 제곱이라는 개념은 요거 잘 써놓으세요. 매그니튜드의 제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게 컴플렉스이든지 리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요거에 컨주게이트한 것을 곱해준 것인데 리얼일 때는 요게 없어도 되지만 컴플렉스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컨주게이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기 매그니튜드가 나왔다. 매그니튜드 나왔다고 해서 왜 저런 게 나오지? 앞에 없던 게 나왔네? 그렇게 어려워하면 안 되고요. 행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RMS는 to mean square라는 개념. RMS를 루트 mean square. 그래서 요 첫자를 따가지고 지금 RMS 이런 거란 말이에요. RMS.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때 어디서부터 읽는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스퀘어. 즉 첫 번째 하는 것이 제곱을 한다. 그러니까 제곱을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신호가 x 오브 t라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곱을 했으니까 x제곱 t예요. 이게 뭐예요? 전력이잖아요. 순간 전력. 그죠? 순간 전력에 명확하게 용어가 나와야 돼요. 순간 전력. 그 다음에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 2번은 민이에요. 민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개념이에요. 평균이라는 말이에요. 민이. 그러면 민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라니까 거기 뭐라고 썼어요? 평균을 구하라가 이렇게 됐죠. 요걸 한 다음에 평균이니까 요게 평균이란 개념이잖아요.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트를 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순서가 가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루트 말 그대로 루트를 취하라. 루트를 취하라 그랬으니까 x제곱 t가 먼저입니다. 1번 스퀘어. 그 다음에 평균 구한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루트 이거예요. 그게 RMS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것을 가리켜서 x 오브 t의 RMS라고 쓰고 여긴 또 소문자로 썼네. RMS라고 쓰고 그게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루트 민 스퀘어의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스퀘어 x제곱 t 스퀘어. 두 번째가요? 민. 세 번째가요? 루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루트 민 스퀘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우리가 조금 아까 나왔던 이게 이제 유효값이라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유효값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갈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류가 지금 이 전 형광등에 공급이 돼서 형광등에 있는 그 저항을 이용해서 빛을 발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공급되는 그 X 신호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볼트짜리 써요 우리? 220. 주파수는 얼마에? 60Hz요. 그럼 사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인 2파이에 60T 이렇게 된 신호예요. 위상 차이는 우리 무시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평균 얼마입니까? 이것의 평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x 오브 t를 평균을 구했다. 얼마에? 아까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아까 뭐가 나왔어요? 5 플러스 사인 t의 평균 얼마예요? 5! 여기는요? 200. 이것의 평균 5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의 평균이 5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의 평균이 얼마예요?
이것의 평균이 0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평균이 0이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디시밸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것의 평균 얼마예요? 0이죠. 0. 0이면 아무것도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는 개념이 이걸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효 밸류를 뭐를 하냐면 루트 민 스퀘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신호를 구하는데 신호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것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면적은 당연히 제로죠. 근데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유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먼저 해요. 제곱을 먼저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렇게 돼요. 왜냐면 제곱을 했으니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이 2배가 됐잖아요. 아까는 상쇄가 됐는데 이번 2배 됐다고.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씌운다. 왜 루트를 씌우냐면 제곱을 해준 걸 상쇄를 해야 되잖아요. 제곱을 해준 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단위가 달라지는데.